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도 때도 없이 빨래부터 설거지까지 하러 아들 부부집에 오신다는 한 시어머니에 관한 사연입니다. 한두 번은 그렇다 쳐도 이 시어머니 마치 제 집 드나들듯이 하시는 듯한데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모자라 시누이까지.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이 집 며느리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아주 얄미울 정도로 일처리를 하는데 좀 배워야겠네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살기 참 좋아졌습니다. 가전제품들이 참 잘 나오긴 했잖아요. 사용을 안 했을 땐 모르다가 한번 사용을 하면 그 편안함에 감탄을 하게 된다는. 얼마 전에 저는 집에 가전제품들을 싹 다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래되기도 했었고 장마철이 다가오다 보니 빨래할 걱정이 돼서 남편을 조르기 시작했거든요. 근처에 전자제품 마트가 새로 오픈을 하게 돼서 구경을 가게 되었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좋고 디자인도 세련된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조금 과소비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건조기와 그리고 남편이 추천을 한 식기세척기까지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식기세척기는 조금 오바라고 생각을 했어요. 달랑 두 식구 사는데 설거지가 나오면 얼마나 나온다고 그것까지 구매를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 정말 좋긴 하더군요. 그리고 조금 더 써서 스타일러까지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미세먼지다 뭐다 그리고 매일 저녁 남편 와이셔츠 다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더군다나 남자들의 그 특유의 냄새까지 잡아준다고 하니 구매를 감행하게 되었죠. 조금 과소비라 생각했던 식기세척기. 요즘 식기세척기를 괜히 이모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타일러도 마찬가지였고요. 건조기는 뭐 과소비라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을 산 게 제게 스트레스가 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었습니다. 하긴 제 입이 방정이긴 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건조기와 식기세척기, 스타일러 구매한 이야기를 했는데 건조기는 그렇다 쳐도 식기세척기와 스타일러까지 살 필요가 있었냐고 시어머니가 살짝 제게 뭐라 하시더군요. 남편 돈 많이 썼다 뭐 이거죠. 사실 스타일러는 남편만을 위한 것이었고 식기세척기는 남편이 원해서 구매를 한 것인데 말입니다. 두 식구 사는데 무슨 식기세척기 샀니? 그거 엄청 비쌀 텐데. 요즘 광고 나오는 거 그거 산 거니? 하여튼 요즘 젊은 것들은 배가 불렀어. 우리 때는 얼음께서 빨래하고 얼음께서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요즘 뜨신 물도 철철 나오고 세제도 좋은데 무슨 설거지를 기계로 하니? 그거 믿을 순 있는 거야? 내가 들어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접시를 많이 써서 그 사람들한텐 유용해도 우리나라처럼 밥그릇 쓰고 냄비 쓰고 하는 데는 별 필요 없다고 하던데. 괜한 돈 쓴 거 아니니? 그리고 그거 전기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니? 그리고 스타일러? 아이고 아이고 배가 부르다 못해 아주 그냥 옆으로 터지려고 하는구나. 무슨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에 돈을 쓰고 있어. 내 지난번 보니까 우리 아들 옷 한 번도 제대로 못 사 입는 것 같은데 집에서 노는 것이 바삐 손을 움직이면 되는 거지. 아유, 아유, 요즘 옆편 애들 참 편해졌다. 남편 등골 휘는 건 모르고 지들만 편안하면 그만이지. 하여튼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염치도 없고 답이 없구나. 고생이라는 것은 눈꽃만큼도 하기 싫어한다니까. 어휴,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리고 식기세척기는 제가 사자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자고 졸라댄 거예요. 세트로 사면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리고 스타일러도 남편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제가 원했던 건 건조기밖에 없었는데. 저도 어머니 집에서 놀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 소일거리도 하는데. 그리고 식기세척기 저도 이게 제대로 씻길까 걱정했었는데 웬걸요? 너무 깨끗하게 되는 거 있죠? 어머니도 한번 써보시면 식기세척기 사고 싶으실걸요? 괜히 요즘 식기세척기를 이모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어머니도 한번 써보세요. 정말 제가 닦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닦이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 남편에게 설거지를 얼마나 시켰으면 걔가 식기세척기를 사겠다고 했냐고 또 저를 나무라십니다. 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할지, 그 말이 나한테 얼마나 기분이 나쁠지, 얼마나 실수를 할지
그것만 생각하시나 봅니다. 그런데 하도 그런 분위기에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제가 그게 아니라고 변명을 해도 어차피 본인이 생각하시는 대로 판단을 하실 분이었으니까요. 만일 제가 저런 시어머니 성향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힘들었겠지만 저는 정말 시어머니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제가 대꾸가 없으니까 시어머니 제게 더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거 한 번, 두 번 기분 나빠하고 대꾸하고 싸우다 보면 결국엔 다 저만 손해더라고요. 그냥 고개 숙이고 죄송한 척, 안 그런 척, 반성하는 척 하면 결국엔 다 넘어가기 때문에 속 편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1년 만에 깨닫게 된 고부 갈등을 나름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남편한테 설거지를 시키는 거냐고 저를 나무라시던 시어머니는 또 제가 한 이야기 한 가지를 콕 하고 기억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바로 어머니도 한번 써보시면 만족해 하실 거라는 말을 말이죠.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시어머니가 잠시 집에 들르실 거라고 말이죠. 왜 갑자기 오시는 것이냐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아니, 엄마가 계속 식기세척기는 왜 사준 거냐고 잔소리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도 한번 써보라고 했어. 써보면 돈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이지. 하여튼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무슨 기계로 설거지를 하냐고. 돈 날린 것 같다고 하도 뭐라 하길래 너무 귀찮아서 집에 있는 설거지 끌고 우리 집으로 가서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했다. 엄마 오시면 한번 보여드려. 아, 정말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미칠 것 같아. 그리고 자기도 엄마한테 한번 사용해 보라고 했다며? 뭐 자기가 꼭 써보라고 했다고 하던데 그 말 믿지도 않아. 세탁기 사는데 돈을 보태준 것도 아닌데 뭔 그리 말이 많은 건지. 암튼 엄마가 직접 경험을 해야 자기한테도 뭐라 안 하고 나한테도 뭐라 안 하실 것 같아. 그런 줄 알고 우리 이모님 성능 좀 보여드리라고. 알겠지? 그날 시어머님 정말 설거지거리를 가지고 오셨고 게다가 빨래까지 한가득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댁엔 건조기가 없었기에 이왕 식기세척기 성능도 보실 겸 겸사겸사 해서 가지고 오셨구나 싶었어요. 색깔별로 시어머니가 가지고 오신 빨래를 하고 건조를 하다 보니 하루가 홀딱 지나갔습니다. 시간을 보니 남편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되었더라고요. 종일 시어머니 빨래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게다가 소파에 가만히 누워 계신 시어머니 눈치 보여서 불편해 죽을 것만 같았는데 얼른 남편이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 30분 정도 지나니 남편은 왔고 시어머니는 버선발로 쫓아 나가시더군요. 본인 아들이 그리도 반가우신 거였겠죠. 남편 아직도 집에 있는 거냐고, 왜 아직까지 집에 가지 않은 것이냐고 시어머니에게 물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을 내비추셨습니다. 왜 이놈의 새끼야, 네 마누라 꼽졌을까봐 그래서 그러니? 요즘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 보는 세상이야.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소파에 박제 되듯이 붙어 있었었다. 하여튼 아들놈의 새끼 귀하게 키워봤자 딴 여자한테 홀라당 뺏겨버린다더니. 아이고, 엄마도 완전 그 짝이었구나. 엄마 얼굴 보자마자 왜 아직 안 갔냐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저희 남편은 좀 무뚝뚝한 사람입니다. 물론 시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저런 말씀을 하시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죠. 팔불출 이어서 제 편을 드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남편은 본인에게 뭐라 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마누라가 뭐예요? 무슨 엄마가 이 사람 눈치를 본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암튼 사용은 해보셨어요? 도대체 얼마나 짐들을 끌고 왔길래 이 시간까지 여기 계신 거예요? 얼른 가보세요. 아버지 식사 안 챙겨드려요? 식사 제때 안 하시면 불효령 떨어지시는 분인데 한 소리 듣기 전에 얼른 가세요. 차 가지고 오셨죠? 그럼 조심히 가세요. 저는 씻으러 들어갑니다. 시어머니 씻으러 들어가는 남편이 등에 대고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이래서 본인에게는 딸밖에 없는 거라고 크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남편은 네네 그러세요 라고 웅수를 하고요. 저는 그럼 그런 시어머니를 쳐다보면서 안쓰러운 눈빛을 보냅니다. 시어머니 놀리는 건 절대 아니었는데 어쩌면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암튼 시어머니는 그리 쳐다보는 제게 코평수 넓혀가며 씩씩 대시고는 짐 챙기는 것을 좀 도와달라 하십니다. 저는 최대한 고분고분한 표정을 하며 시어머니 짐을 챙겨드리고는 차까지 짐을 실어드렸죠. 그러니 그 다음날부터 시어머니는 도발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에 대한 도발이었는지 남편을 향한 도발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듯이 까탈스럽게 말하는 남편보다 그 옆에서 안쓰럽게 쳐다보는 제가 더 미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무슨 본인 집 안방 드나들듯이 오셨습니다. 오실 때마다 손에는 짐이 한가득이었고요.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설거지 한가득을 가지고 오셨고 종일 저희 식기세척기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불 빨래, 하루 종일 세탁기가 돌아가고 건조기가 돌아가고 그날 세탁기와 건조기가 나 너무 힘들어요 하고 칭얼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고생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겨울옷들을 잔뜩 가지고 오셨는데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셔야 하는 옷들을 스타일러에 집어넣고는 돌리기 시작하셨죠. 스타일러는 최대 5개 정도 옷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날도 스타일러가 종일 웽웽 소리를 내며 본인 역할을 다 했습니다. 다행히 지난번처럼 남편 퇴근 시간까지 계신 게 아니라 딱 남편 퇴근 시간이 되면 알아서 정리가 끝난 짐들을 챙겨 집에 돌아가시곤 했죠. 왜 저런 행동을 하시는 걸까? 왜 저렇게 뻥을 뽑으려 하시는 걸까? 아니면 지금 사달라고 시위를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이 되긴 했지만 경제권을 다 남편이 가지고 있었기에 저는 그냥 시어머니가 하시고 싶으신 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신 게 한 4일 정도 되었을 때 이번엔 저희 집에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시누이는 다른 것들보다 스타일러 사용에 욕심을 부리는 듯 했어요. 시누이도 그동안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지 못했던 옷들을 스타일러에 놓고 돌려댔고 아주버니 정장, 바지, 와이셔츠까지 몽땅 다 가지고 와서 다림이 되는 기능을 사용을 하더군요. 뭐 사용하라고 있는 거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어차피 저희 집에 있는 거니까 함께 사용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보고 싶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하시니 가끔 이게 없어졌다 저게 없어졌다 혹시 니네 집에 있는 거냐고 물어보기까지 하셨습니다. 얼마나 저희 집에 와서 집안일을 했으면 저런 소리를 하실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거기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랑 시누이 모습을 보니 우습기도 하고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니 반찬 뚜껑을 몰래 빼서 숨겨두기도 했고 시누이가 가져온 점퍼들이나 옷의 단추를 떼서 숨겨놓기도 했었거든요. 제 나름 소심한 복수였었죠. 그렇게 제가 소심하게 복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차피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남편이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냥 저리 작은 복수를 했었던 거였습니다. 그들이 저희 집에 와서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스타일러를 쓰다 보니 정작 저희 집 설거지나 빨래 등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 식기는 바로 씻어서 올려두긴 했는데 저는 그냥 남편 보라고 설거지들을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 와이셔츠가 동이 났고 양말이 동이 나기 시작했고요. 평소에 집이 지저분하던지 말던지 신경을 쓰지 않았던 남편이 결국 제게 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줬는데도 청소를 하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우는 소리를 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야. 어머니랑 형님이 매일같이 오셔서 식기세척기랑 건조기랑 스타일러 돌리고 계셔. 그래서 우리 거 할 시간이 없었네. 어머니랑 형님이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자기야, 식기세척기랑 인덕션이랑 같이 쓰면 절대로 안 되잖아.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글쎄 어제 인덕션이랑 식기세척기 같이 쓰셔서 전기가 나갔었어. 나 얼마나 놀랐었는지 몰라. 그리고 식기세척기 세제 넣는 곳이랑 린스 넣는 곳이랑 헷갈리셔서 어제 잘못 넣으시기도 했고. 그리고 자꾸 뭐가 없어졌다 하시는데 오셔서 사용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잘 좀 챙겨 가시라고 말 좀 해주면 안 돼? 그리고 좀 일정을 정해서 오시라고. 며느리고 올케인 내가 이야기를 드릴 순 없잖아. 혹시 상처받으시고 기분 나빠하시면 어떡해? 나는 어머니랑 형님한테 미움받고 싶지 않거든? 자기가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말씀드려줘. 자기는 아들이고 동생이니까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 나도 집안일 밀리고 싶지 않은데 하루 종일 어머니 거랑 형님 거 정리하다 보면 우리 집안일 할 힘이 없어질 정도로 기운이 떨어지더라고. 식사도 다 챙겨드려야 하거든. 뛰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위에 나는 며느리가 있는 법입니다. 많이 제가 얄미운 며느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제가 나설 필요도 없고
굳이 제가 싫은 소리 하지 않아도 해결이 가능하다면 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결국 제가 부린 꾀에 남편은 넘어갔고요. 하지만 절대로 시어머니를 미워하거나 시누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그들과 대립을 하고 싶지 않을 뿐이었죠.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차례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나마 시어머니에겐 살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시누이에게는 장난 아니었었죠. 누나, 미친 거야? 아니면 그지야? 왜 남의 집에 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난리를 피우는 건데 엄만 그렇다 쳐도 어떻게 누나까지 이러냐?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가 그러자고 했지. 참 이러니까 내가 누나랑 엄마 편을 안 드는 거야. 무슨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며느리를 부려먹냐? 하여튼 가지각색이다. 누가 알까봐 무서워. 무슨 저런 집안이 다 있냐고 할까봐. 제발 철 좀 들어라. 매형 돈 안 벌어? 와이프가 맨날 동생 집에 바리바리 설거지거리며 빨래거리며 싸가지고 가도 아무 말 안 해? 참 한심하다 한심해. 다신 오지 마. 그렇게 좋으면 누나도 하나 사면 되잖아. 그리고 앞으로 만에 하나 우리 집에 와서 설거지하고 빨래할 거면 돈 주고 해라. 전기세 누나가 대줄 거야? 무슨 도둑심보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쪽팔리게 정말. 다음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빈손으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청 비장한 얼굴 표정으로 들어오는데 나한테 불똥이 튀는 건가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남편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했길래 그렇게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고 뭐라 하더군요. 참 이상하죠? 싫은 소리를 한 건 남편이었는데 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에겐 한마디도 못했으면서 엄한 제 탓을 하는 걸까요? 저는 정말 남편에게 과장되게 말한 것도 없고 그냥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말이죠. 저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제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어머니랑 형님 가시고 나면 바로바로 저희 집 청소를 했었어야 했는데 종일 막 돌아가니까 저도 정신없고 기력도 다 떨어져서 저희 청소를 못했어요. 그 사람이 한 번도 집 지저분하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아닌데 글쎄 양말 빨아놓은 게 없어서 그래서 폭발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머니랑 형님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쵸? 정말 제 남편이지만 성격이 이상한 것 같긴 해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몸이 부셔져도 그냥 그 사람 밥 챙기는 게 아니라 청소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럼 들키지 않고 계속 저희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실 수 있었을 텐데 아 정말 저도 어제 그 사람 말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랐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숨겨두었던 단추들과 시어머니 속옷, 짝짝이 양말, 반찬 뚜껑들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남편이 함께 정리를 하다가 찾은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주방 위에 저금통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제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일어나서 가버리게 되었고요. 어머니, 형님, 저기 저금통. 만일 그 사람이 설거지 하시고 빨래 하시고 스타일러 돌리실 거면 저기에 동전 넣으시래요. 그 사람이 좀 너무하죠. 그런데 저는 힘이 없어서 그 사람 말을 들어야 하는 입장이라 다음부터 뭐 가지고 오실 거면 꼭 동전도 챙겨 오세요. 아우, 사람이 왜 그렇게 쪼잔한지 모르겠네요. 그쵸?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매우 약삭 빠른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제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왜 저를 골려먹고 싶어 했었는지를 말씀드려야겠네요. 저희가 가전제품을 사기 약 한 달 전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시댁이 다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게 집게를 주시며 제게 고기를 구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잘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잘 굽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날따라 시어머니 행동이 좀 얄밉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제게 집게를 주시며 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째 너는 먹기만 하니? 한 번 정도 네가 구울 수도 있잖아. 못한다 말만 하지 말고 너도 이제 좀 배워라. 맨날 우리 아들한테 고기 굽게 하고 오늘은 네가 구워. 그만 좀 먹고.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제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리고 연애 때도 고기를 먹으면 항상 집게를 들었던 사람은 남편이었는데 그리고 평소에도 남편이 집게를 들었었고요. 갑자기 제게 집게를 주며 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대충 구워서 접시에 올려드렸습니다. 대충 구웠으니 익지 않았겠죠? 시어머니 한 점 드시더니 안 익었다고 더 구우라고 하시는데 약이 올라서 이번엔 까맣게 태워버렸죠. 그랬더니 남편이 와서 제 집게를 가져가더군요. 대충 눈치를 챘겠죠. 이 여자가 지금 시위를 하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그 일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고 언제 익어서 골려먹나 하고 시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응할 저도 아니고 넘어갈 저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얄밉고 깨가 많은 며느리이자 올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쩌나요? 그렇다고 저는 절대로 남을 먼저 건드리진 않아요. 다만 저를 건드렸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 대응을 할 뿐이죠. 저 같은 며느리 좀 그런가요? 그런 때 어쩌나요? 이게 제가 사는 방법인데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